네,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의 진화 대책,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로 봐야 될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경북 의성 산불입니다. 물론 이제 1단계 산불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까지 이렇게 3개가 있지만 경북 의성이 지금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지금 4,000헥타가 넘었고요. 네. 또 그 인근에 마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대피 인원도 지금 4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성 산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원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초여름 날씨가 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구의 기온이 25도까지, 26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25도까지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그 초중순의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연료들이 지금 바싹 말랐고요. 조그마한 불씨에도 지금 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불티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번졌고 또 진화도 애를 먹는 상황인데 일단 이 비화 현상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화 현상이라는 것은 불씨가 이제 옛날에 보면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산불이 불씨가 날아가서 그 화두의 진행 방향이죠. 그러니까 주 확산 방향 앞에 서너 개가 동시에 산불이 형성이 되는 것을 비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화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강한 열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강한 열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산불의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오늘 낮부터는 불길이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 헬기로 진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네. 있다고요? 지금 그 경북 의성 산불이 다행히도 지금 집계를 보니까 지금 51%까지 진화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진화 헬기가 52대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은 이제 오후의 기상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후 되니까 바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오전에 진화율을 많이 높여놨었는데 오후에 다시 진화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다행히도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오후 돼서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올지 그게 큰 관건입니다. 바람이 관건이군요. 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남 산청 산불도 걱정인데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행동 요령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그 재난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집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집이 불타는 원리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산불이 복사열로 다가와서 그러니까 강한 열이죠. 강한 열이 집 주변에 산림이 불타면서 강한 열이 다가와서 불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집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잘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떨어졌을 때 불이 붙지 않도록. 인화성 물질들을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만약에 장작더미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물을 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나 현관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경우, 집 주변에 초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물을 적시거나 낙엽을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물론 시간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산청에서 내가 산청에 사는데 산청에서 불이 났다 이러면은 하시는 행동이 있고요. 당국에서 대피령이 내려지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대피가 없습니다. 먼저죠.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고 인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작업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혹시 집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대피를 하시거나 힘이 부치시는 경우에는 꼭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분들이 그 힘을 합쳐서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도움을 되겠죠. 청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진행 중인 산불들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산림당국에서는 오늘 중으로 좀 주부를 진화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얼마나 바람이 들어오느냐 하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오후에 얼마나 많은 산불이 새로 발생할 거냐에 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8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진화 자원이 분산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큰 산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진화 자원들이 다 동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 동원형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예.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오늘 오후에는 예. 한 건 한 건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 내나 인접지에서 절대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도 오늘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산불을 키우는 건 기상 조건이지만 아무래도 이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위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10년 평균으로 보면 한 545건의 산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인 원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인, 번개죠. 네. 번개로 발생하는 것은 1년에 2.7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실수는 반드시 산불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인접지에서 나는 뭐 소각해도 괜찮아, 나는 안전하게 태울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성묘교회 같은 분들은 가서 또 향도 피우시고 이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산불이 납니다. 네네. 2.7건 외에는 다 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산불을 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산불을 내면 다른 거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냈어요. 네네. 네, 정말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무겁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네. 왜냐하면 나무들이 타고 집들이 탔기 때문에 네. 그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산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에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또 등산로가 통제돼 있으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산불 진화를 도와주는 것은 네. 산불을 안 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그러니까 목요일날 비가 오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산림 내나 인접지에서 불씨 사용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네네. 안전한 소각은 없다. 네네. 오늘은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뭐 불씨를 정말 조심해야 될 네.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